소복 입은 여인. 조선 중기,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이수길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이 몰락하여 가난했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지요. 매일 촛불을 켜고 밤늦게까지 글을 읽으며 언젠가는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키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수길의 집은 마을 끝자락 산기슭에 있는 초라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은 여기저기 새고 벽은 바람이 스며들어 겨울이면 얼어 죽을 지경이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수길이 평소처럼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 밖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요. 이상했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 밤늦게 누가 찾아올 리 없었거든요. 누구십니까? 수길이 문을 열어보니 달빛 아래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픈 기색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선비님,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룻밤만 머물게 해주시겠습니까? 그 여인의 목소리는 맑은 샘물처럼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애절한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수길은 마음 좋은 사람이었기에 거절할 수 없었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 초라한 집이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월선이라고 합니다. 월선이라는 여인이 수길의 집에 머물면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집안이 항상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끼니 때가 되면 어디선가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월선 낭자, 이 음식들은 어디서 구하신 것입니까? 수길이 물으면 월선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길이 공부하는 동안 월선은 항상 곁에 앉아 바느질을 하거나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월선이 옆에 있으면 수길의 머리가 더욱 맑아지고 어려운 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지요. 월선 낭자는 참 신기한 분이십니다. 낭자가 계시면 제 마음이 평온해지고 공부도 잘 되는군요. 월선은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비님의 학문하려는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점차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은 수길의 학문적 열정과 착한 성품에 감동했고 수길은 월선의 아름다움과 깊은 지혜에 마음을 빼앗겼지요. 하지만 월선에게는 항상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면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져 갔습니다. 수길은 월선에게 청혼했고 월선도 수길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월선아, 나와 결혼해 주겠어? 비록 가난하지만 당신을 평생 소중히 여기겠어. 수길 도련님. 하지만 저에게는 말씀드릴 수 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든 상관없어. 나는 지금의 당신이 좋을 뿐이요. 월선은 길게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절대 묻지 마세요. 수길은 기꺼이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간소하게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지요. 결혼 후 수길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월선의 내조 덕분에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고 학문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월선은 마치 수길의 공부를 도와주는 것이 천명인 듯 정성을 다했지요. 당신 덕분에 이번 과거 시험에 응시할 준비가 다 되었어. 정말 고맙소. 도련님의 능력이니까요. 저는 그저 곁에서 지켜본 것뿐입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올라갈 날이 왔습니다. 수길은 기뻤지만 월선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지요. 월선아, 나는 곧 돌아올 테니 기다려주오.
그런데 월선의 표정이 어딘지 이상했습니다. 마치 이것이 마지막 이별인 것처럼 슬픈 기색을 보였지요. 도련님, 과거에 급제하시면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저는 월선은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수길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시험이 급해서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에 수길은 계속 월선이 걱정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지었을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한양에서 수길은 최선을 다해 시험을 봤습니다. 그동안 쌓은 한문 실력을 모두 발휘했지요. 월선이 옆에서 도와준 덕분에 마음도 차분했고 글도 술술 써졌습니다. 며칠 후 발표가 났을 때 수길은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온 한양이 떠들썩했지요. 가난한 시골 선비가 장원급제를 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수길 도련님. 이제 벼슬길에 나아가시게 되었군요.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수길은 기뻤지만 첫 번째 생각은 월선이었습니다. 빨리 집에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지요. 임금님께서도 수길의 재주를 높이 사서 바로 관직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수길은 가난한 선비가 아니라 당당한 관리가 된 것입니다. 수길은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는 길에 월선에게 줄 비단옷과 장신구도 샀지요. 이제 월선을 한양으로 데려와서 관리 부인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수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월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요. 월선아, 월선아.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길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월선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수길아, 내가 떠난 후로 내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혹시 내 아내는 친정에라도 갔나? 하지만 수길은 월선의 친정이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월선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수길은 며칠 동안 월선을 찾아 헤맸습니다. 산속 구석구석, 근처 마을들까지 다 뒤져봤지만 월선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밤이 되면 수길은 혼자 앉아서 월선을 그리워했습니다. 월선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나는 내가 그렇게 원하던 과거에 급제했다.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수길은 한양에서 받은 관직도 포기하고 계속 월선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시간만 흘러갔을 뿐 월선은 나타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늙은 할머니 한 분이 수길을 찾아왔습니다. 수길아, 할머니가 내게 해줄 말이 있다.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 살았던 분으로 신비한 일들을 많이 아는 분이었습니다. 수길아, 너는 월선이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모르겠니? 할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월선이는 사람이 아니다. 그 아이는 여우였어. 수길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우라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백 년을 수행한 여우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한 것이지. 하지만 그 아이는 나쁜 여우가 아니었다.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내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던 거야. 그럼 월선이는 왜 사라진 겁니까? 여우가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 큰 벌을 받는다고 하더구나. 특히 그 사람이 출세하게 되면 여우는 사라져야 하는 운명이란다. 수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월선이 여우였다니? 하지만 동시에 월선이 자신을 위해 그런 위험을 감수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지요. 수길은 월선이 여우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월선이 사람이든 여우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월선을 사랑했거든요. 할머니, 월선이를 다시 만날 방법은 없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
깊은 산속에 신령한 도사가 계신다는 얘기가 있다. 그분을 찾아가면 혹시 방법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수길은 즉시 그 도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험한 산길을 며칠 동안 걸어 올라가서 드디어 한 동굴을 찾았지요. 그곳에는 백발이 하얀 도사가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사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고 싶습니다. 도사는 수길의 간절한 마음을 보고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여우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였다. 1000년 가까이 수행을 한 선한 여우로 너를 돕기 위해 큰 희생을 했지. 그럼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다. 하지만 매우 어렵고 위험하다. 도사는 수길에게 3가지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첫째, 1000개의 촛불을 밤새 켜두고 월선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중간에 하나라도 꺼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둘째, 100일 동안 금식하며 월선의 이름만 부르며 산속을 걸어 다녀야 한다. 셋째, 내 마음속에 월선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명예도, 재물도,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수길은 주저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도사님, 저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수길은 첫 번째 과제부터 시작했습니다. 1000개의 촛불을 준비해서 동굴 안에 켜두고 밤새도록 월선을 위해 기도했지요. 월선아, 내가 어디에 있든 내 마음을 느껴다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 밤에 바람이 불어서 몇 개의 촛불이 꺼졌습니다. 수길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지요.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번 실패했지만 수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번째 도전 끝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1000개의 촛불이 밤새 꺼지지 않고 타올랐지요. 그 순간 수길은 희미하게 월선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 고맙습니다. 다. 이제 2번째 과제였습니다. 100일 동안 금식하며 월선의 이름을 부르며 산을 돌아다니는 것이었지요. 수길은 물만 마시고 산속을 걸어다니며 계속 월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월선아, 월선아. 처음에는 목소리가 크고 힘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해졌습니다. 몸도 여위어가고 힘도 없어졌지요. 50일, 70일, 90일. 수길은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지만 계속 월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98일째 되는 날. 수길은 정말 쓰러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었지요. 하지만 그는 누워있으면서도 계속 월선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월선아, 월선아. 100일째가 되었을 때 수길 앞에 하얀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월선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지요. 도련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다. 월선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아직은 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과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수길은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했지요. 그때 한양에서 사자가 왔습니다. 임금님께서 수길이 오지 않자 직접 사람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수길 대감, 임금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빨리 한양으로 올라오시지요. 또한 집안의 친척들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수길아, 내가 급제했으니 이제 우리 집안이 일어날 차례다. 좋은 집안의 딸과 재혼해서 후손도 남겨야 하지 않겠니? 모든 사람들이 수길에게 월선을 포기하고 현실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명예와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지요. 하지만 수길은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오직 월선만을 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수길이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수길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수길이 3번째 시련까지 모두 통과했을 때 도사가 나타났습니다. 내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월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도사가 주문을 외우자 갑자기 하늘에서 아름다운 빛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월선이 나타났지요. 도련님. 월선은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답고 단정한 소복을 입고 있었지요. 월선아. 정말 너냐? 수길은 월선을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만질 수 있었지요. 도련님, 저를 위해 이렇게 많은 것을 포기하시다니. 저는 그럴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요. 무슨 소리야?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여우든 사람이든 상관없어. 도사는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월선은 이제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게 되었다. 수길의 진실한 사랑과 희생 때문이지. 하지만 조건이 있다. 월선은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잃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수길은 고민했습니다. 월선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월선이 먼저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기억을 잃어도 상관없어요. 도련님을 다시 만나서 사랑할 수 있다면요. 월선아. 자. 기억은 잊어버려도 마음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월선은 사람으로 환생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이웃마을 부잣집의 딸로 태어났고 이름도 다르게 지어졌지요. 수길은 몇 년을 기다린 후 그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시장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바로 환생한 월선이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여인은 수길을 보더니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요. 그럴 리가요. 저희는 처음 만나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강하게 끌렸습니다. 전생의 사랑이 기억 속에서는 사라졌지만 마음속에는 남아있었던 것이지요. 수길과 환생한 월선, 이제는 다른 이름을 가졌지만 은 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정정당당하게 혼담을 정하고 결혼했지요. 이상해요. 처음 만난 분인데 왜 이렇게 편안하고 그리운 느낌이 들까요? 저도 같은 느낌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결혼 후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수길은 월선 때문에 포기했던 관직을 다시 받았고 현명하고 인자한 관리로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수길의 아내에게 가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꿈에서 자신이 하얀 옷을 입고 산속에서 살던 기억이 떠오르곤 했지요. 여보, 제가 이상한 꿈을 꿔요. 제가 여우였던 것 같은 꿈을요. 수길은 깜짝 놀랐지만 태어난 척했습니다. 꿈이니까 이상한 것도 나오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내의 기억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특히 수길과 함께 공부하던 시절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마침내 어느 날, 아내가 수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저는 확신해요. 제가 전생에 당신과 함께 살았던 월선이라는 여우였어요. 수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기억하시는군요. 다. 그럼 정말? 네, 당신은 제가 평생 사랑했던 월선입니다. 수길은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부터 이별, 그리고 다시 만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이지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셨군요. 고생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그 후 두 사람은 더욱 깊이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었지요. 월선은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고 하늘도 두 사람의 사랑을 인정했습니다. 수길과 월선은 슬아의 자녀들을 두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수길은 훌륭한 관리로 나라에 봉사했고
월서는 현명한 부인으로 남편을 내조했지요.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 살다가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서로를 사랑했고 다음 생에도 함께하기를 약속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무덤 앞에 하얀 꽃이 항상 피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달 밝은 밤이면 두 사람이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지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